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로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를 한 뒤에 자리에 앉는 모습이죠. 오후 2시 반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늘 만나서 이희호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 어린이들 위해서 출대 쓰도록 모자란 목도리를 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북한을 한번 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호 여사가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한번 여사님도 편하실 때 기회를 봐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예, 화답을 했네요. 화답을 했습니다. 예.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천안함 폭침 이후였기 때문에 사회교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못한 적이 있고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가 아들 홍옥 씨를 데리고 방북에서 조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자,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찾아뵙을 때 하루도 없이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국민의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차분히 통일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 얘기로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시점에서 왜 두 분이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 8월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부터 계속 그 이호 여사를 좀 한번 모시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기를 봐오다가 오늘 이 만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희호 여사가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5주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추모 화환을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박 대통령이 이호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 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죠. 그렇죠. 예. 결국은 좀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떤 야당 측을 좀 끌어안으면서 좀 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게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는 그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경제 관련 법안들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 아주 궁한 상황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껴안는 모습.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싸우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그 밑에서 또 이호 여사라는 살아있는 그런 전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싸우지 않는 모습 보입니다. 이호 여사를 끌어안는 모습 보면서 야당의 협조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동교동 자택으로 방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청와대로 모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볼 때는 93세 연세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뵙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호 여사도 청와대에 머무셨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청와대 녹지원이 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해요. 결국은 예전의 기억도 좀 떠올리게 하면서 여사님이 다시 한번 좀 청와대 와서 예전 기억 새록새록 떠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지금 화면에 비해서는 건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건강 어떠신가요? 여사님이요. 물론 약간 움직임이나 이렇게 완전히 편하신 건 아니지만 특히나 기억력. 예전에 2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전히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고 또 옛날 얘기도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직 대통령들 예우에 따라서 연금도 받고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큰아들 홍일 씨는 계속 지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아예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호 여사의 어떤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일단 오늘 좀 연금을 공개가 됐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연금 얼마나 받는지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나오면서 동시에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김영삼 전 대통령 지금 살아 계신데 원래 이제 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이 이제
8만 원 예. 정도는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교통통신비가 네. 추가가 돼서 아. 이제 그 1,700만 원이 더해져서 2,788만 원. 예. 그러니까 의전비까지 포함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호 여사, 권양숙 여사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두 분은 유족 연금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70%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 예. 801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801만 원이면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네. 어쨌든 넉넉하게 여유롭게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개혁 의지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화답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 통과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개헌 문제로 좀 티격태격했는데 네, 오늘은 네. 좀 마음이 좀 맞았던 모양입니다. 네, 개헌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당청 갈등 기류까지 보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화끈하게 화답했습니다. 오늘 대표 발의를 했고요.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하는 당론으로 공무원 연금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연내 개혁 통과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